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오늘은 토요일. 그러면 뭐예요? 통치구조 가셔야죠. 정의령이랑 같이 한다면 주중엔 헌법의 기본적인 기본권 뭐 이런 것들 보시고요. 주말엔 통치구조 가셔야죠. 통치구조.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쉬운 건 또 금방 쉬운 문제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3월 거의 막바지에 일어났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통치구조 뭐가 있는지 볼게요. 25년 5급 공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의무. 요즘에 문제가 많이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통령의 의무에 관한 설명을 찾는 거 25년 5급 공채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의무, 내용적으로 보면 자, 헌법상 자, 행정부 통치구조 편에서도 행정부죠. 자, 행정부에 관련된 조문은 모두 다 해서 66조부터 자, 100조까지 있고요. 그 중에 100조 요 끝에 97조부터 100조 사이에 요게 감사원 규정이 따라서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 자, 그 중에 대통령의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66조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69조까지 이렇게 마련돼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69조 선서잖아요. 대통령 선서 이렇게 선서한다. 근데 거기에 헌법을 수호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헌법을 수호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부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그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 그러면 원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실히 수행한다 이런 말을 써요. 성실히 수행해라. 수행하는 게 원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입법자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게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입법부를 오히려 더 앞서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입법부가 오히려 행정부를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원래 그건데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조치가 필요한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행정부 권한이 점점 증대되고 입법부가 그러면 그런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게 점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국가 경향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부가 조금 더 기능을 더 많이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법부 기능이 현대사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대통령의 의무 그래서 66조부터 69조까지 성실한 직무 수행, 요거 입법자의 입법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무가 있다 해서 66조부터 69조 그 중에 선서 이것도 있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하세요. 뭐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뭐라고 됐다 69조에 그러면서 69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겸직금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겸직금지 그래서 83조에 가보면 이렇게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선서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 그러면 아마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지휘에서 나오는 불소추 특권.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자, 내란죄 또는 외환죄. 내란죄하고 외환죄죠. 내란죄와 외환죄는 이걸 제외하고 소추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환죄는 소추한다는 얘기죠. 소추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헌법에 보니까 불소추 특권 해갖고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소추가 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내란외환죄. 그러면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를 저지를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 써놨잖아요. 내란외환죄를 저지를 일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는 그냥 소추해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은 최고 권한자니까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헌법은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헌법을 만든 헌법 제정자의 취지. 왜 우리 헌정사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그런 취지를 담아놨는데 무슨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저지를 하고 말이 안 된다. 그건 뭐 말이 안 돼? 그럼 헌법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 헌정사를 쭉 이어서 온 헌법이 말이 안 되면 정통성이라든지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이 죄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둔 거예요. 과거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추가 안 되는 건 수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소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규정은 없지만 자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는 소추가 가능하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될 리가 없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대통령의 의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헌법을 준수하고 수여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헌법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성실한 직생 수행 의무 헌법적 의무는 만들어요. 하지만 이게 법률에 의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그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를 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죠. 2번이 바로 틀렸네요. 3번 선거활동에 관해서 대통령은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로 충돌했을 때는 공인의 지위를 우선한다. 이 판례 이건 너무 선거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할 때는 선거 중립 의무를 공인의 지위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죠. 네 번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법률이 정한 공사이직을 겸할 수 없다. 이건 조문이잖아요. 헌법 조문.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나 이 정도는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내일도 통치구조 정인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